41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도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2가 되고 또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3일 때, 자, 이 도점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수직선 위니까 자, 1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좌표 하나만 찾아보면 되겠죠. 자, 내분점이 나왔다고 해서 중점도 1대1 내분점이잖아요. 그죠? 공식만 여러분들이 적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지금 풀이집에 보면 점 A의 좌표를 A라 하고 점 B의 좌표를 B라고 하면서 내분점 공식과 중점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데, 그렇게 푸는 것도 풀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이 나오면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입니다. B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대로 AB의 중점의 좌표가 2라고 했으니까 자, 이 AB의 중점은 딱 가운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말이겠죠. 중점. 보통 중점은 미들 포인트라고 해서 M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AB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잖아요. 3대 1로 내분한다는 말은 이 AB 전체 길이를 몇 등분해서 4등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M이 바로 중점이니까 2등분을 했기 때문에 바로 4등분, 즉 4등분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4등분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바로 AB를 3대 1이기 때문에 A에서 3칸, B에서 한 칸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3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한 칸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AB의 길이를 구하란 말은 이 길이는 전체로 말하면 이 한 칸이 몇 칸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4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 길이가 4고 이 한 칸이 1이기 때문에 바로 B의 좌표는 한 칸을 더 더해서 4가 될 것이고 A의 좌표는 자 바로 두 칸을 빼버리면 2를 빼버리면 되니까 자 여기가 원점이 되겠네요. 원점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풀이집처럼 A 좌표와 B 좌표를 스몰 a, 스몰 b로 놓고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풀 필요가 없고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얘가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A 좌표를 스몰 a, B 좌표를 스몰 b로 놓고 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이 문제는 딱 몇 칸 차이가 난다. 네 칸의 차이가 나는데 그 한 칸이 바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림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2번입니다. 세 점 ABC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자, 지금 점 ABC를 보면 바로 좌표가 하나만 있으니까, 즉, X축 위에 나타내면 되겠죠. 1차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럴 때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의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 3분의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 4분의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왼쪽에 놓인 것보다는 오른쪽에 놓인 것이 더 숫자가 큰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대서관계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잘 보니까 루트 2, 루트 3은 다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루트 2와 루트 3 앞에 자, 실수배가 여기가 2가 돼 있고 여기는 3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관찰을 해 본다면 자, 이 말은 바로 루트 2와 루트 3을 더해서 2로 나누었기 때문에 자, 루트 2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요. 루트 2가 여기 있고 루트 3이 루트 2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었으니까 이 바로 A점은 어디에 되겠다? 바로 이 두 점을 바로
2로 나누었기 때문에 바로 중점이 되겠죠. 이 중점이 바로 누가 된다? 바로 A 좌표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바로 중점이 A 좌표가 된다는 것이고, B좌표는 다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얘가 3이잖아요. 3이고 루트 2의 개수가 2고 루트 3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3을 무엇으로 2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내분점 공식이 되잖아요. 즉 루트 2와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1대 2가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루트 2에서 루트 3으로 갔다면 바로 1대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루트 2에서 한 칸이 되고 루트 3에서는 두 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루트 2와 루트 3을 몇 등분하면 되겠다? 3등분을 하면 되겠죠. 즉 3등분을 하면 한 대충 한 이 정도가 3등분이 될 것입니다. 그죠? 3등분을 하는데 루트 2와 루트 3, 루트 2와 루트 3으로 갈 때 1대 2니까 바로 루트 2에서 한 칸을 가고 루트 3에서 두 칸을 간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B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C 좌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로 본다면 이 4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3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루트 2에서 루트 3으로 갈 때 몇 대 몇으로 된다? 1대 3이 되니까 토탈 몇 칸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4등분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B점이 여기니까 A점이 여기니까 A점이 원래 중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루트 2와 A의 또 다른 중점 하나 잡고 여기 A가 되면서 A와 루트 3의 또 다른 중점을 잡으면 이게 지금 몇 등분이 되는 꼴이 되겠다? 4등분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루트 2에서 한 칸을 가고 루트 3에서 세 칸이 와야 되니까 바로 C의 좌표가 여기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서 있는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C, B, A 순서대로 좌표가 찍힐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세수 중에서는 바로 A의 이 값,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3분의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다음이고, 가장 작은 수가 4분의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즉, 대소 관계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똑같은 루트 2와 루트 3을 어떻게 바로 네분점의 좌표를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3번입니다. 세점 ABC에 대하여 자, 선분 AB를 3대 B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일 때 선분 BC를 2대 1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자, 여기는 우리가 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몇 대 몇 가는 쉽게 정수 파트로 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바로 어떻게 공식을 이용해 주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먼저 A와 B를 3대 B로 내분하는 바로 내분점을 공식을 이용하여 바로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B니까 3B, 3B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Y좌표에도 똑같이 3B, 3B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A에서 B, A, B에서 3대 B니까 B 좌표부터 적어준다고 그랬죠. 거꾸로. 자, X 좌표부터 자, 12를 여기에 곱해주고 마이너스 4를 여기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플러스 하면 되겠죠. 다음은 y좌표를 봤을 때 b좌표에 y좌표부터 곱해준다면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다? 8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각각 더해준 게 바로 네 번쯤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x좌표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되고 2가 되어야 되고 이 y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분모는 3 플러스 b가 되겠네요. 3 플러스 b. 자, 분자는 36에다가 마이너스 4b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또한 y좌표를 본다면 y좌표는 3 플러스 b분의 자, 3a 플러스 얼마가 되죠? 8b가 되는데 그게 바로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36 마이너스 4b는 얼마가 되겠다? 6 플러스 2b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을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b가 이항하면 플러스 4b가 되어서 6b가 되고요. 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3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다? 바로 6으로 나누면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b를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b가 5니까 3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는 3a 플러스 얼마가 된다? b가 5니까 바로 40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므로 3a 플러스 40은 자, 양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면 바로 3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8이 되어서 자, a 값은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6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모두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b, c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자, a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B의 좌표는 12, 마이너스 16이 되고 C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이니까 자 A의 부호 반대를 취해주면 16이 될 것이고요. B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릴까요? 그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이 되겠죠. 바로 X 좌표가 6이 되고 자 B는 바로 5가 되어서 C의 Y 좌표는 바로 5가 되니까 6, 5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가 2대 1이면 3칸이잖아요. 그죠? 3이니까. 12와 6의 차는 6이 되어서 3의 배수가 되고, 마이너스 16과 5의 차는 21이 되니까 3의 배수가 되죠. 그러면 굳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자, x 좌표를 먼저 한번 보면요. 자, 12에서 얼마로 갑니까? 6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했습니까? 자, BC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BC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몇 칸이 되고 두 칸이 되고 얘가 바로 한 칸의 비율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세 칸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12의 6의 차는 얼마입니까? 6이 되니까 6을 세 칸으로 나누어 주면 한 칸은 2가 되겠죠. 그럼 얘의 길이는 4가 되고 얘의 길이는 2가 되는데 12에서 6으로 가니까 숫자가 작아지니까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12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보세요. 그러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마찬가지로 y좌표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6이고요.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몇 대 몇으로 나누어 준다고요? 바로 3, 2대 1의 바로 내분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죠? 5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면 21이 되죠. 즉, 세 칸이 21이니까, 세 칸이 21이니까 한 칸은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7이 되고 여기는 14가 되는데 마이너스 16에서 5로 숫자가 커지니까 각각을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6에서 14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 7을 더하면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그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바로 8,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분점 공식을 써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 몇 대 몇의 비율을 이용해서 찾아줘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4번입니다. 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P의 X좌표 스몰 a보다 Q의 X좌표 스몰 c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바로
Q점이 P점보다 X축으로 봤을 때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A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A점이면 X좌표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Y좌표가 2가 되니까 자,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고 Y좌표가 2가 되겠습니다. 자, B점은 여기라고 해볼까요? B점이 여기일 때, 자, B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고 9가 되고요. 자, B점의 Y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의 좌표의 차는 얼마가 되고요? 바로 12가 되겠죠. Y좌표의 차는 얼마가 된다? 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등분 한다고요? 3등분 하는 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3등분 하면 한 이 정도로 두 개가 점이 찍히면 3등분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P점이 되고 여기가 바로 Q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좌표도 3등분 해야 되고 Y좌표도 3등분 하면 되니까 X좌표는 12칸이 되니까 3등분을 하면 한 칸이 4가 되겠죠. 그러면 P점은 마이너스 3에서 4를 더한 1이 될 것이고 Q점의 좌표는 1에서 3을 더한 3등분을 했으니까 하나가 한 칸의 길이가 4가 되겠죠. 4가 되니까 5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또다시 4를 더하면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Y좌표도요. 전체 길이는 6인데 바로 몇 등분 한다? 3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자, 6을 3등분 하면 한 등분이 얼마가 되겠다? 바로 2가 되겠죠. 따라서 2에서 2만큼 커져야 되겠네요. 그럼 이 좌표는 4가 되고 다시 2가 더 커지면 바로 이 좌표는 6이 되겠죠. 그러므로 P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1,4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Q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겠다. 바로 5,6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굳이 내분점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AC-BD니까 자, 각각의 X좌표를 곱하고 각각의 Y좌표를 곱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1 곱하기 5는 5가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6은 2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꼭 내분점 공식만을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칸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습관도 길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5번입니다. 정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한 점 P에 대하여 AP 제곱과 BP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자,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MN이 서로서일 때 서로서인 두 자연수 MN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점 P가 선분 BC 즉 삼각형 변 BC 위에 어디에 위치할 때 이 값이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삼각형 ABC에 바로 좌표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항상 선생님이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때 이 값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이 값 자체를 무엇으로 표현해 하여서 식으로 나타내어서 최소일 때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삼각형 ABC의 좌표를 설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정삼각형 ABC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정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을 원점으로 두고 나머지 두 점을 좌표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ABC의 B점, 바로 꼭지점 B를 원점으로 설정한다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점 C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둔다면 자, A, 0이 바로 X축 위에 있으니까 C의 좌표는 A, 0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A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A잖아요. 그죠? 그러면 OA 길이도 A가 되고 AC 길이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따라서 이 꼭지점 A에서 자, 변 BC에 수선을 내려버리면 이게 바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직 이등분 하겠죠. 그러면 이등분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바로 BC의 중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2분의 A라는 것은 바로 꼭지점의 무슨 좌표와 똑같다? 바로 X좌표와 똑같겠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정삼각형을 BC를 밑변으로 본다면 이 A부터 내린 이 수선의 길이는 바로 높이가 되니까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이므로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2분의 루트 3A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되죠. 이 두 개의 공식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중학교 때 배웠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의 높이 구하는 2분의 루트 3A라는 것과 넓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바로 2분의 루트 3A가 되니까 A의 바로 Y좌표가 바로 무엇인다? 2분의 루트 3A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A로 두니까 이 A 좌표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지 말고, 어떻게 잡아버리면 이 C의 좌표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A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2A라고 잡아보면 이 바로 높이가 될 때 이 A에서 수순에 발을 끄는 이 중점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A,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A의 X좌표가 A가 되는 것이고 높, 높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2a가 되므로 바로 높이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다? 루트 3a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한 변을 2a로 놓아버리면 바로 a 좌표를 좀 더 아까 전보다는 분수보다는 이렇게 a, 루트 3a로 표현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정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좌표축으로 설정할 때 바로 이 A점을 구하는 요령을 반드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한 변의 길이의 중점이 바로 A가 되니까 그 점이 바로 A의 X좌표가 되고 A의 Y좌표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세 꼭지점의 좌표를 A에 대한 문자로 다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점 P가 변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 P가 바로 이 BC 위에 어딘가는 점피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식을 잡아줄 때 A와 P의 이 길이의 제곱과 B와 P의 이 길이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P좌표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P좌표는 X축 위에 놓여야 되니까
P좌표의 X좌표를 T라고 하고 Y좌표를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P의 X좌표인 T는요, 0보다는 크고 2A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T의 범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A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성분 안에 바로 T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P의 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P가 원점 점 B가 되어도 되고 점 C가 되어도 되니까 여기에 이꼴을 추가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P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와 P의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제곱을 하니까 루트는 사라지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AP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차의 제곱이니까 바로 A-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 차의 제곱은 루트 3a와 0의 차의 제곱이니까 바로 3a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플러스 BP의 제곱은 B가 바로 원점에 해당되니까 이 BP의 길이는 바로 T가 되겠죠. 따라서 T의 제곱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전피를 찾잖아요. 그러면 전피를 찾기 때문에 얘를 t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t가 얼마가 될 때 이 전체의 값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줘야 되니까 t에 대한 2차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전개를 해버리면 t제곱이 되어서 2t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t에 대한 1차는 마이너스 2a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상수항은 a제곱과 3a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되겠다? 4a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이 식이 바로 언제가 될 때, 최소가 될 때의 t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자, t에 대한 2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꼭지점에 바로 t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t는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야 되죠. a가 2가 되고요. b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약분을 해버리면 자, 얼마 t가 무엇일 때 2a일 때 이놈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최소값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t가 무엇일 때 2분의 a일 때, 2a가 아니라 2분의 a일 때 이 길이가 바로 무엇을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t가 2분의 a면 결론적으로 t가 2분의 a면 이놈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2분의 a는 여기가 a니까 바로 이 점과 이 점의 또 다른 중점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a가 되겠죠. 즉 p의 좌표가 여기 올 때 바로 이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 P점은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원점과 여기 a, 0을 또 반으로 나누어 줬는 게 2분의 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대 3이 되겠죠. 1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점 P는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자, 점 P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2분의 A일 때 최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대 3이죠. 1대 3으로 뭐 한다?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m이 바로 무엇이 되고 1이 되고 n이 3이 되므로 m과 n은 두 자연수이면서 서로서가 맞죠. 그죠? 따라서 m 플러스 n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하나 명심할 거. 우리가 이것을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해석 기하로 좌표 평면을 설정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정삼각형의 이 꼭지점 A, 꼭지점 A를 우리가 좌표를 잡아주는 방법, 바로 높이를 이용한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2a로 두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이 식이 t에 대한 2차 함수인지 a에 대한 a에 대한 2차 함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점피를 찾잖아요. 그죠? 점피가 어디에 놓여 있을 때, 저 2a와 a는요, 딱 숫자로 고정이 되면서 이 t 값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움직이게 됩니까? 0과 2a 사이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t가 바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t에 대한 바로 몇 차 함수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그놈을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 t의 범위가 여기에서 0과 2a 사이였잖아요. 그죠? 그것을 선생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체크 안 했네요. 그죠? t가 2분의 a일 때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은 어디에 놓여 있겠습니까? 바로 왼쪽에 놓여 있고 자, EA는 오른쪽에 놓여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점도 포함이 되고 이 점도 포함이 되면서 요 안에서의 그래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최대는 2A일 때이지만 바로 최소는 언제 최소가 된다? T가 2분의 A일 때 최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2분의 A가 바로 이 0과 원점과 이 A, 0의 또 중점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전피는 바로 BC, 선분 BC의 몇 대 몇? 1대 3으로, 1대 3으로 바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6번입니다. 두 점 AB에 대하여 이 선분 AB를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분점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내분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문자 A가 있으니까 바로 무엇을 공식으로 이용하는 게 편하다는 것을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쉼표 앞에는 X좌표, 쉼표 뒤에는 Y좌표잖아요. 그러면 A 대 1-A니까 A 1-A. 똑같은 방법으로 A 1-A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 놓고 천천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A 1-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분 AB를 우리가 A 대 1-A니까 B의 좌표부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B의 X좌표가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A의 X좌표는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Y좌표도 B의 바로 Y좌표 -2를 곱하고 B의 Y좌표 5를 곱한 다음에 각각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점이 바로 내분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A와 -A가 사라져서 분모는 모두 다 1이 되네요.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다? X좌표는 자, 6A가 되면서 여기는 플러스 3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따라서 9A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3이 되겠습니다. Y좌표는요, 여기에 -2a가 되고, 1-a, 이 전체를 5배 해야 되니까, -5a와 -2a가 되어서 -7a가 되고요. 상수는 바로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내분점의 좌표가 됩니다. 근데 이 내분점이 1사분면에 있다고 그랬죠. 1사분면에 있기 위해서는 X좌표도 무엇이 돼야 되고 양수가 되어야 되고 Y좌표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둘 다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9a-3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죠. 그리고 -7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9a는 이항하면 3보다 크고 a는 바로 3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7a를 이항해 볼까요? 그럼 7a는 5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a는 7분의 5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3분의 1보다는 7분의 5가 더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3분의 1보다는 크고 7분의 5보다는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분의 1보다는 크고 A가 7분의 5보다는 작다는 바로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7번입니다. 두 점 PQ에 대하여 선분 PQ를 K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X 더하기 2와 이꼴 1 위에 있을 때, 자, 실수 K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뭐부터 찾아보면 되겠다? 바로 내분점의 좌표부터 찾아서, 그 내분점의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좌표는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점이 되겠죠. 그러므로 대입하면 승립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K 대 3으로 매분하니까 K3, 여기도 K3. 똑같은 방법으로 분모 분자에 K3, K3을 먼저 적어놓고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선분 PQ를 내분하니까 Q의 좌표부터 써주면 되겠죠. Q의 X좌표 2를 곱해주고요. P의 X좌표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Y좌표도 Q의 Y좌표 4를 앞에 곱해주고, 자, P의 Y좌표 마이너스 1을 바로 뒤에 곱해준 다음에, 자,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분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 플러스 3분의, 자, 2K-9가 되겠네요. 2K-9가 되고, Y좌표도 분모는 K 플러스 3분의, 자, 4K-3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분점의 좌표가 바로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바로 X 자리에 바로 X를 대입해주고 Y 자리에는 Y 좌표를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K 플러스 3분의 2K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플러스 2배의 Y 좌표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여기는 K 플러스 3분의 4K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K 플러스 3분의 2K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여기는 K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된다? 자, 분자만 2배 하면 되니까 8K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얘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분해주면 K 플러스 3분의 2K와 8K가 바로 10K가 되고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가 1이 되므로 바로 분자 10K-15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K 플러스 3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항을 하면 9K가 되고 마이너스 15를 이항하면 18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줘서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바로 그 점에 대입하면 승리 판단을 이용해서 K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48번입니다.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될 때, 자, 서로서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N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2사분면 쪽이 있으니까 Y축의 왼쪽에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이 바로 A좌표인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고요. B좌표는 2,8이니까 1사분면이 있으니까 Y축의 오른쪽에 바로 B좌표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B를 자,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y축에서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내분점이 되면서 이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바로 m 대 n이 된다는 것입니다. m 대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시켜주는 그 내분점의 좌표가 바로 Y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Y축에 있으면 Y축은요, X좌표가 항상 0이죠. 그래서 우리가 Y축을 다른 말로 X 이퀄 0이라는 직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Y축 위에 있으므로 바로 X좌표가 0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y좌표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점에 매분점에 x좌표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되겠다?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y좌표는 찾을 필요 없겠죠. x좌표가 항상 0이 되어야 되니까. 자, 따라서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mn 적어주고요. 여기도 mn 적겠습니다. 그리고 x좌표를 우리가 표현해 줄때 A, B를 M 대 N이니까 거꾸로 B 좌표부터 표현해주면 자 B의 X 좌표 2를 곱해주고 A의 X 좌표 마이너스 5를 D에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m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2m 마이너스 5n이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분수가 0이 된다는 말은 분자가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2m 마이너스 5n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2m이 얼마가 된다? 바로 5n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이 m과 n은 b가 얼마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바로 m 대 n은 어떻게 5 대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m 대 n은 5 대 2가 될 수도 있고 10 대 4가 될 수도 있고 15 대 6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서로 쏘인 두 자연수이니까 바로 이 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m이 바로 5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n이 바로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두 개는 서로 소가 되니까. 따라서 m의 n의 곱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